푸른밤 종현입니다. 아파봤으면 좋겠어.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지만 기쁨도 즐거움도 심지어 죽음도 없는 천사거든요. 그래서 늘 평온하지만 그 평온한 상태를 재미없고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천사 입장에서 보면 화내고 기뻐하고 싸우고 큰 소리로 웃고 때로는 욕을 하고 울기도 하고 쉴 새 없이 무슨 일인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흥미진진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극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파본 사람 입장에선 압니다. 그 아픔이란 것도 자기 것이 아니었을 때 더 근사하게 보이는 법이라는 걸요. 아파봤으면 좋겠다. 이 말은 어쩌면 아파보지 않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닐까요? 4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Yeah. Rumors. Yeah, we the word up on the street. They talk about you and me. Let's start. 4월 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제이크 밀러의 루머였습니다. 네, 노래 좋네요. 좀 신나는 휘슬 소리 이런 것들도 좀 시그니처가 되고 트렌디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자, 베를린 천사의 시 영화 얘기 나눴었죠. 아파봤으면 좋겠다. 배부른 소리 하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알고는 있죠. 이제 상처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걸, 고통의 날도 이제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걸 알고는 또 있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상처를 받고 통증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성장의 발판이 될 수도 있으니 그게 이제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떠한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육이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육도 이제 상처를 내서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을 만들 때 상처를 내고 그 사이를 또 다시 이제 새로운 조직으로 복구를 하고 재생을 하고 하면서 점점 더 이제 건강한 몸이 돼 가는 건데 근육량이 늘고 그런 것과 또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가 감당해낼 수 있는 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육이랑 똑같죠. 마음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만 운동을 하고 상처를 입고 연습을 하고 하면서 커나가는 것처럼 말이죠. 뭐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언제든지 환영. 자, 매주 토요일 미드나잇 스포일러 함께합니다. 영화 전문 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에서 너희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돼 있어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다우닝 산업, BMW 코리아, 롯데관광개발, 기초영어 해커스톡, 유록스, 라온건설 주식회사, 부영주택, 서울사이버대학교, 미건의료기, 경동나비엔과 함께합니다.
밤 종현입니다. 삶이 됐든 영화가 됐든 반전은 미처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이죠. 여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통쾌한 반전을 보여준 영화들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요 천재 작가 그리고 무기수의 희대의 반전을 그린 영화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죠. 네,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요.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반전이 온다. 좀 기자님은 인생에서 그런 걸 느끼신 순간이 있나요? 뭐 사실은 반전이라기보단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은 있죠.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들로 이어지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영화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들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거냐면, 네네. 그 반전을 얻어내기 위해서, 네. 이제 그걸 이제 역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얻어내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냥 던져보죠, 처음부터. 옳은 일을 하다가 패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겨서 옳은 일을 하는 게 맞을까요? 되게 어렵네요. 심각하게 어렵지만 지금의 저는요. 전 27이어서 옳은 일을 하다가 지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나 진짜. 아직은 저도 될 때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옳은 일을 하다 패배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패배 자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그쵸, 하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옳은 일을 하지만 옳은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고 패배하면 그러면 옳았던 일이 다 사라지고 이제 선이 악을 누르지 못하는 패배만 남는 것 아닌가? 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이겨보고 이긴 다음에 옳은 일을 하자. 근데 문제는 이기려면 나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네. 트럼보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화 트럼보. 네, 영화 트럼보. 네. 어떤 영화고 또 좀 얘기하신 것과의 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네. 일단 그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 로마의 휴일의 시나리오 작가는 그러니까 로마의 휴일의 아카데미 그 시나리오상을 쓴 그러니까 네. 작가상을 받은 인물은 이안 맥컬린 헌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랫동안 로마의 휴일의 시나리오 작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로마의 휴일은 아시겠지만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이 나온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따위 영화의 거의 뭐 그 신격화된 신적인 존재죠. 그 영화 보면 이제 그레고리 팩이 로마에 있는 무슨 이상한 그 부조 앞에서 손을 집어넣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손가락이 손목이 잘리죠 뭐 이러고 오드리 헵번이 막 놀라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고 놀라운 척하고 뭐 프린스 앤 공주와 그 기자죠. 그 사랑이 풋풋한 사랑이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휴일은 지금 우리가 아주 또 싫어하는 영화 있죠. 노팅힐. 네. 노팅힐의 뭐 그냥 원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할리우드 영화의 그 1세기 역사 중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은 로마의 휴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나리오 쓴 이안 맥컬린 헌터라는 인물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로마의 휴일의 시나리오 쓴 작가가 이안 맥컬린 헌터가 아닌 거예요. 누구냐? 달튼 트럼보라고 하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안 맥컬린 헌터가 달튼 트럼보라는 사람의 이름, 그러니까 시나리오 훔쳐갖고 뺏어서 썼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달튼 트럼보라고 하는 천재 작가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20세기 초반 이제 그 2차 대전 직후 중반 정도에 한류대도 활동하면서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들을 써내던 천재 작가예요. 그런데 이 작가가 냉전 시대 전에,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뭐 약간 역사 설명을 드리면
미국하고 소련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뤄서 독일을 무찔렀죠. 그렇죠. 2차 대전을 승진으로 이끌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미국과 소련은 군사적 맹방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냉전 시대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도 공산주의와 공산당이 법적으로 허용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공산주의자라고 스스로 커밍아웃하고 공산당에 가입해서 미국 공산당으로 활동했던 인물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이제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네. 2차 대전 이후에 아시겠지만 냉전이 시작되면서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이제 적대시하는 풍조가 시작됐죠. 그게 헐리우드도 예가 아니어서 네. 헐리우드 역시도 헐리우드 내에 있는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움직임을 앞장섰던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존 웨인, 네. 그러니까 이 서부의 총잡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다르게 기억하는 인물이죠.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되었던 네네네. 인물이죠. 그러니까 이 미국 보수주의의 원형들인 인물들인데 그런 인물들이 당시에 이제 이른바 그 공산주의자 색출 운동을 벌이며 그 과정에서 헐리우드 안에서조차도 이런 식의 이념 논쟁, 이념 색깔론을 일으켜서 이제 사람들을 마녀 사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달턴 트럼보라는 인물도 그 과정에 연루되었던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표했던 어떠한 자신의 정치적 색깔 때문에 그 이후에 있는 상황들 때문에 좀 곤란에 처해진 거겠네요. 트럼보라는 그렇죠. 캐릭터는. 트럼보는 자신의 신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트럼보라는 영화를 보면 그 트럼보가 자신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숨기지 않고요. 네. 그거를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도 자신의 신념을 이야기하면서 네, 본인의 딸한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아빠는 공산주의자예요라고 친구들이 얘기하는데 그거를 물어보니까 이 달턴 트럼보가 하는 설명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 학교에 도시락을 싸갔는데 친구들이 도시락을 못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나눠줄 거야? 아니면 혼자 먹을 거야? 그러니까 딸은 당연히 혼자 먹으면 안 되죠. 나눠줘야 되죠. 그랬더니 그렇다면 너는 그 다른 친구들과 근데 그 친구들한테 도시락을 나눠주지 않고 네가 도시락을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와라고 얘기할 거야? 아니죠.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니면 네가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것은 네가 태생적으로 흙수저기 때문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딸이 얘기하니까 그렇지 하면 너도 꼬마 공산주의자구나 라고 얘기하죠. 그런 식의 좀 말장난도 하고. 네, 공산주의라는 게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이데올로기인 건 사실이지만 네. 어쨌든 달턴 트럼보는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사람들한테 공평하고 공정한 형태의 분배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인간애적 차원에서의 신념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 자신의 신념을 이른바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결성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레이건이나 또는 그 존 웨인 같은 인물들이 탄압을 하는데 특히 할리우드는 인더스트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술을 하는 네. 그 예술 공간인데 예술가들한테는 표현과 신념의 자유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예술가들이 예술가 스스로를.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달턴 트럼보는 그거에 반대해서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굉장히 뛰어난 예술 재능을 가진 시나리오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거를 잃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일을 네. 못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심지어 그렇죠. 이제 네. 본인이 갔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쫓겨나는 그런 입장이네요. 네, 그게 이제 유명한 그 헐리우드 10이라고 하는 인물들인데 네. 헐리우드에 있는 10명의 인물들이 자신들의 신념을 지키다가 결국은 이념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됐던 미국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건 중에 하나예요. 네. 당시 이제 이른바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어떤 이념적인 그 마녀사냥 열풍이 전미에서 불었고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희생자들이 나타났죠. 근데 그중 달턴 트럼보도 마찬가지인데 이 달턴 트럼보의 이 트럼보라는 영화는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표현해 주는데 제가 처음에 옳은 일을 하다가 패배할 것이냐, 이겨서 옳은 일을 할 것이냐, 네네. 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거냐면 이제 결국은 감옥에서 이제 있다가 출소해서 나와요. 일단 생계도 막막하죠. 그리고 이제 달턴 트럼보라는 이름으로는 절대로 어떤 영화사도 시나리오를 맡기거나
또는 영화 제작할 수 없어요. 그러겠죠. 그럼 사실상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건데 네. 이 순간에 옳은 거라는 건 이런 거죠. 나는 신념을 지켰다. 그러니까 펜을 꺾고 그리고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지만 패배하는 길일 거예요. 근데 달턴 트럼보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익명으로 네. 아주 저질 시나리오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부러. 그냥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당시에 MGM은 007 시리즈로 유명하죠. 네. 워너 브라더스, 또 월트 디즈니, 뭐 이런 식의 메이저 영화사들 하고 일할 길이 막히니까 네. 그게 아니라 뭐 요즘으로 치면 이제 공룡 영화나 뭐 고릴라 영화 같은 거 찍는 아주 B급, C급 영화사에 찾아가서 네. 근데 이 달턴 트럼보는 재능 있는 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보라는 인물이 얼마나 시나리오 잘 쓰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예를 들면 12,000불 정도의 시나리오 하나 편을 빨았다면 네. 1,200불의 시나리오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저 시나리오 써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C급, D급 영화사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시나리오들로 영화를 찍다가 정말 훌륭한데 사실은 뭐 이 사람은 예술 영화를 시나리오 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 배트맨 그 우레메 같은 영화들 수준의 그런 가면 쓴 액션 라이더 같은 나오는 영화들 비유하자면 그런 네. 거죠. 그런 영화들의 시나리오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소재는 유치하지만 시나리오가 탄탄하니까 영화가 굉장히 재밌게 나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점점 더 영화를 더 시나리오 많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명으로 자기 이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트럼보라는 이름을 감추고서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그런데 거겠죠. 문제는 주변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이제 생계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거니?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달턴 트럼보는 굉장히 훌륭한 시나리오 작가였으니까 돈이 많았어요. 기본적으로는. 네. 물론 그걸 이제 다 모든 걸 잃게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활이 유지되는데 같이 일했던 헐리우드 10 보면 그 안에서는 재능이 모자르거나 유명치 않은 시나리오 작가나 스태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너는 돈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놀이하는 거 아니냐. 너의 신념을 지키겠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달턴 트럼보가 하는 얘기가 부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잃을 게 많지. 그렇기 때문에 더 영악하게 싸워. 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악함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은 좀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본인의 네. 어떠한 이제 신념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생계를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냐.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신념을 저버리고 그냥 이상한 거지 같은 시나리오들을 써내면 먹고 살려나 보다라고 생각하죠. 네. 그런데 이게 점점 그 시나리오를 요구하는 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영화사들이 있고 좋은 시나리오 작가는 모자르기 때문에 네. 좋은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찾아와서 시나리오 써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게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이 시나리오 다 못 써.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시나리오 맡길게. 그게 누구냐? 헐리우드 10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동료들한테까지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물론 익명이죠. 네네. 물론 또 익명에 어찌 보면 이게 유행처럼 번져 나갔다고도 이제 해석이 될 수도 있었겠네요. 밖에서 보기에. 맞아요. 일종의 시나리오 공장인 거예요. 말하자면 시나리오 공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시나리오 거의 찍어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니까 헐리우드의 태반의 시나리오가 다 이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돼요. 이거 엄청 흥미로운데요. 엄청난 공장 시스템을 만든 거죠. 당시에 시나리오 작가라는 건 혼자서 틀어박혀갖고 시나리오 쓰는 거였는데 네. 그게 아니라 그 B급 B 플러스 수준 이상의 시나리오들을 다수의 10명의 협업으로 찍어내고 그건 익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 헐리우드 10이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로는 이념적인 문제 때문에 고용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 헐리우드는 꿈의 공장이고 돈벌이의 공장이잖아요. 돈 되는 시나리오를 마다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음지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시나리오가 거래가 되고 이 사람들은 기꺼이 음지에서 내 이름을 팔지 않고 거래를 하니 누구도 다 이 거래에 마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영화사들이 하나 둘 이 헐리우드 10의 시나리오 공장으로 넘어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재밌네요. 네. 쫓아냈던 이유 자체가 문화라는 것은 역시 이제 본인의 사상이라든지 이념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이제 그들을 배척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을 텐데 정말 그런 작품들이 헐리우드에 만연해지는 순간이
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그들도 안에 모르는 사이에. 그 영화들 안에는 뭐 이념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런 거죠. 흥행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다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재능이 필요하니까 이념이고 무슨 여기 보면 반미활동위원회에서 애국이고 다 됐고 나는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필요해라는 식으로 이른바 헐리우드의 태반이 이 사람들 편들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 시나리오 공장을 돌리고 수년이 지나니까 태반이 이 사람들을 지지하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의 시나리오에 중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해볼게요. 노래는 크리스탈 레인의 로마의 휴일 듣고 오겠습니다. 크리스탈 레인의 로마의 휴일 듣고 광고까지 듣고 왔어요. 자, 트럼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재밌어집니다. 점점. 이제 그렇죠. 이들의 익명 시나리오 공장이 점점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다가 패배해서 감옥에 갔어요. 네. 근데 이 전략이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은 음습한 이제 뒷골목에서의 시나리오 거래지만 네. 그러므로 해서 점점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트럼보의 재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 그 이안 맥커린 헌터라는 사람의 동료였어요. 근데 이게 참 멋진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한테 로마의 휴일의 시나리오를 넘겨주면서 야, 내 이름으로는 도저히 이거 영화가 안 되고 근데 난 이 시나리오가 좋고 막 영감해서 썼으니 이 시나리오 너의 이름으로 해서 영화사에서 팔고 50대 50으로 돈을 나눠 갖자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 이안 맥커린 헌터라는 동료 작가는 자신이 시나리오 쓰지도 않았는데 시나리오 이 개런티의 절반을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하도 생각해도 웬 떡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또 난 내가 쓴 것도 아닌데 난 10만 받으면 돼요.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트럼보가 야, 안 돼. 30, 20 이래갖고 결국 30 정도로 결정이 돼요. 근데 나중에 이 로마의 휴일이 워낙 시나리오가 좋고 흥행이 엄청나게 되고 나니까 시나리오 작가상 아카데미상 트로피 받는 거죠. 그랬더니 아카데미 트로피 갖고 와서 또 이안 맥커린 헌터가 그러니까 심지어 상을 받아 나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상을 대리 수상을 한 다음에 그 가져와서 트럼보한테 내 거 아니고 당신 거다. 그러니까 트럼보가 이건 네 이름이잖아, 네 거야. 서로 미루죠. 이 장면이 어떤 걸 뜻하는 것이냐면 명예가 살아있는 시대인 거예요. 그렇네요. 이게 진짜 명예죠. 네. 그러니까 이 이안 맥커린 헌터도 비록 이름을 빌려줘서 상을 받긴 했지만 이 사람은 명예를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자신이 그래요. 50, 50이면 누가 뭐라고 내가 먹을게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 순간에 나는 10 정도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로마의 휴일에 기여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시나리오 쓰지 않았지만 그거는 영화를 보시면 네네.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10 또는 이 트럼보라는 사람이 해왔던 싸움은 사실은 명예, 무형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신념의 자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모든 건 다 돈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믿는 시대죠. 네네. 뭐 돈만 준다면 종교도 바꿀 수 있고 돈만 준다면 뭐 이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당 바꾸고 회사 바꾸고 친구 바꾸고 차 바꾸고 옷 바꾸고 못 바꾸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네. 지금 이 시대에는 돈으로 바뀌는 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게 없다고 믿어야지 세련되다고 믿는 시대지만 트럼보의 시대는 무형의 가치들, 명예, 땡전 한 푼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가치야말로 이 사람들한테 정말 중요한 가치였던 거예요. 그런 시절에 싸웠던 사람인데 그 싸우는 방식은 결국 이기는 거죠. 결국은 헐리우드의 대부분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어떠한 이제 승리를 거머쥐나요? 뭐 그렇겠죠. 어쨌든 이 사람 반미활동조사위원회 뭐 네.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니까 네. 이 사건에서 해왔던 행위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예술 또는 영화 또는 표현과 생각의 자유를 이념 또는 정치 색깔로 얽어매어서 속박하려는 행위가 얼마나 부질없으며 의미 없는 행위이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지를 증명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그 미드로 알고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아 예. 근데 그 예전에는 그 유명한 배우죠. 커크 더글라스라는 배우가 출연한 영화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스파르타쿠스의 시나리오를 이 달턴 트럼보가 씁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처음으로 달턴 트럼보라는 이름으로 십여 년 만에 시나리오 작가 달턴 트럼보라는 이름으로 개봉이 되어서 당시에 스파르타쿠스는 그냥 로마 시대의 어떤 그 전쟁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미묘하게도 어마어마한 이념적 영화가 됐던 거예요.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경험들 꽤 하죠. 뭐 무슨 그게 연평해전일 수도 있고 네. 뭐 국제시장일 수도 있고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이념적인 색깔 때문에 뭐 천만 양돈이 휩싸이기도 하는데 당시에 미국도 스파르타쿠스가 그런 영화였던 거예요. 달턴 트럼보라는 이름 때문에. 근데 당시에 이건 역사적으로 있는 사건이니까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네. 케네디 대통령이 스파르타쿠스를 직접 관람합니다. 그거 무슨 뜻이냐? 이른바 2차 대전 직후부터 이 십수년 동안 있어왔던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는 그 활동 자체가 무의미했다는 거를 이제 그런 영화를 관람하는 행위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요. 그 과정은 제가 이걸 간략하게 요약해 드렸지만 결국 이거예요. 옳은 길을 하다가 패배했어요. 그들은. 네. 감옥에 갔죠. 그 다음 방식은 이겨서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하는 거네요. 네. 결국에는 포기하지 않고. 하지만 그 이기는 과정은 정말 지난하고 고통스럽죠. 의심받고 변절했다고 비난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겼더니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길이 옳은 길일지 글쎄요. 생각해 보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얘기했을 때 저는 아직 27이고 젊으니까 옳은 일 하다가 실패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젊을 때는 실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거 참 올바른 말이에요. 좋은 맞아요. 방패죠. 네. 사실 젊다라는 말 자체가. 맞아요. 사실은 저 20대에 옳은 일을 하다 패배할 용기가 없는 자는 나이가 먹어도 옳은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결국은 늘 패배하고만 살죠. 결국에는 이제 옳은 일을 하다가 패배할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이겨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겨서 옳은 맞아요. 일을 할 수 있게 네. 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네. 해보고 그래요. 이 영화 뭐 물론 문화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영화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생각이라든지 본인의 어떠한 방향성 같은 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네요. 네. 자, 트럼보의 영화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 영화 한번 만나볼까요? 사실 이게 참 네. 흡사한 이야기인데 네. 1994년도 작품입니다. 네. 이 달턴 트럼보가 보다 20년 전에 나온 영화죠. 쇼생크 탈출. 쇼생크 탈출. 자, 이제 제가 계속 옳은 일을 하다 질 것이냐, 이겨서 옳은 일을 할 것이냐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쇼생크 탈출에서 보면 뭐 이제 너무 유명한 영화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개봉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안 본 분들도 없고, 사실은 본 분들은 이 영화를 인생의 영화로 뽑기도 하죠. 네. 사실 뭐 영화 다 아시지만 앤디가 정말 그 흙구덩이를 수십 년 동안 파서 탈출 경로를 찾아내서 탈출해내는 이야기야말로 정말 내가 사방이 벽에 갇힌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기분을 느끼는 어떤 좌절한 청춘들한테는 정말 희망이 되어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뭐 영화를 많이 아시겠지만 그 은행 부지점장이었잖아요. 네. 앤디가. 근데 어떤 식으로든 이제 아내와 그 아내의 정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지죠. 네. 교도소에. 근데 사실은 뭐 영화를 다 아시지만 앤디는 무죄였어요. 그런데 무죄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죠. 그 간부, 그 교도소 간수들 사이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처음엔 적응하기 어렵죠. 하지만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교도소 안에 생활에 적응해 나가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되는 레드라는 인물이 있죠. 모건 네. 프리먼. 그 인물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감옥 생활에 적응해 나가지만 처음에는 억울하다. 사실 무죄잖아요. 네. 사실 뭐 영화 보시면 다 아시지만 실제 진범은 그때 마침 아내와 그 정부 사이에가 같이 있을 때 우연히 침입했던 강도였던 거였고, 근데 그게 이제 정황 증거상
남편일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늘 그래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라며 그 말을 믿어주지 않고 끊임없이 감옥에서 냉대받고 패배하죠. 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간수들한테도 미움받고 그리고 동료 죄수들한테도 미움받죠. 근데 결국은 이제 앤디가 어느 단계에서 이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다가 끊임없이 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 동료들과 친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레드라는 인물과 허심탄회하게 말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쨌든 이제 나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감옥 생활의 일부가 되죠. 네. 근데 우리는 뭐 결론을 압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었잖아요. 앤디는. 그리고 나서 이제 교도소장한테 가서 이제 교도소장의 돈을 관리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이 네. 은행 간부였기 때문에 회계에 능통했고, 그러니까 회계 실력을 이용해서 이제 교도소장과 간부들의 이제 세금 감면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계 우리 뭐 요즘도 회계사를 통해서 그걸 합니다만 이제 세금이야말로 가장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다 보니 뭐 너무나 뭐 감사할 일이죠. 그것도 심지어 무료예요. 네. 회계사를 쓰려고 하는 비용이 없는데 네. 이제 그러니까 교도소장과 그리고 이제 간부들의 모든 세금들을 다 해결해 주니 점점 이제 의존도가 높아져서 나중에는 교도소장이 자신의 검은 돈까지도 다 맡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옳은 일을 하다가 패배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지만 이 일은 교도소장의 이제 검은 돈을 숨겨주고 또는 간부들 나를 괴롭히고 간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돈 세금을 이제 빼돌려주고 그러면서 대신에 뭐 영화에서 가장 멋진 장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책들을 해서 교도소 안에서 도서관을 만든다거나 네. 또는 유명한 장면이죠. 피가로의 결혼을 들으며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특히 진짜 유명한 장면은 고된 노동 끝에 맥주 한 캔씩을 돌려 마시는 한 병씩을 돌려 마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값어치 있고 네. 삶의 어떤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것인가. 결국은 그 자신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이용함으로 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도소에서 누려야 될 복지들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후반부에 가면 그 앤디가 자신의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결정적인 인물을 찾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네. 내가 다른 교도소에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기에 그 사람이 은행장의 아내와 정부를 죽였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네 얘기 같아. 그래서 이 얘기를 교도소 간부한테 하지만 교도소장은 자신의 비리가 흘러나갈까봐 무서워서 그래서 그 해당 인물을 죽이게 되죠. 뭐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앤디는 결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이기기를 결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에 앤디가 탈출하는 건 죄수가 탈출하는 건 옳은 일은 아니겠죠. 맞아요. 하지만 앤디는 무죄라는 게 명확하고 그리고 그 무죄를 입증할 방법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완벽하게 자신의 이 준비한 이 플랜을 실행하죠. 물론 사실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 10수년 동안 땅굴을 판다. 자, 트럼보하고 쇼생크 탈출의 앤디하고의 공통점은요. 수십 년 동안 땅굴을 파는 거예요. 뭐 한 명은 이제 물질적인 땅굴을 판 거고요. 한 명은 그러니까 무명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땅굴을 파는 거죠. 한때 대단히 유명했던 시나리오 작가가 네. 내 이름도 실리지 않는 저질 B급, C급 시나리오 쓴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네네. 그걸 함으로 해서 10수년 이상 그 일을 함으로 해서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일을 관철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죠. 트럼보는 10수년 이상 한 거고 쇼생크 탈출에서의 앤디는 20년인가요? 뭐 그 더 긴 기간 동안 네. 땅굴을 파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옳은 일이기 때문에 옳게 이루어져야
있다는 당위는 없는 거죠. 음. 옳은 일을 하는 건 오히려 틀린 일, 쉬운 일, 잘못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그리고 준비와 또는 때로는 이기기 위한 어둡고 음습한 일들까지도 해야 한다는 거죠. 와, 이게 참 틀이 같네요.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 맞아요. 두 영화는 쇼생크 이어지죠. 탈출과 네. 트럼보. 시작할 때는 본인의 맞음을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패배하고 실패하고 그 다음엔 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땅굴을 파기 시작해서 결국엔 승리하는. 와, 이게 참 이 정도로 닮아 있는 영화인가 싶은데요. 20년 차이가 나는 영화지만 동일한 인생의 교훈을 주죠. 옳은 일을 옳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네. 옳은 일 하기 위해서는 그 패배를 받아들여야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해요. 아까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었는데 20대 젊은이들한텐 옳은 일을 하다 패배를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하고 그 패배를 받아들인 다음엔 패배하지 않는 법을 배워서 이겨야죠.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거고 그런데 지금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패배는 두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지도 못하고 옳은 일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두 영화는 그러니까 이 20년이 됐는데도 트럼보라는 영화를 보면서 새롭게 이 지혜를 깨닫는다는 거. 쇼생크 탈출이 얼마나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세대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세대적 영향을 미쳤지만 이거는 아는 건 지식인데 깨닫는 건 지혜이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은 그거는 삶이죠. 그 단계까지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행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이제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저건 나는 아니지. 저거는 영화 혹은 남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아라는 이제 무언의 뭐랄까 무의식 중에 이제 거부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나에 대한 대입이 쉽사리 되지 않는 이유들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여전히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옳은 일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바른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옳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도 없는 거예요. 옳은 게 다 또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뭐가 힘들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죠. 내가 옳다는 걸 입증하는 건 중요하기도 합니다만 그게 충분한 건 아니에요. 옳은 걸 입증하고 나면 그걸 실행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때로는 그게 옳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 순간도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겨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할지 옳고 그른 건 없지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럼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듣겠습니다.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 듣고 왔어요. 자, 오늘 쇼생크 탈출 그리고 트럼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와, 이거 글쎄 쇼생크 탈출 같은 경우에는 하도 좀 오래전에 저도 보기도 해서 정확히 이제 어떠한 틀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그냥 재밌는 탈옥 이야기, 탈출, 탈출 이야기. 다음에 이제 그 지하 땅굴을 벗어난 다음에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그쵸. 자유다 뭐 이러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 머릿속에 그것만 남아 있었는데 트럼보의 얘기를 시작으로 이제 쭉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런 어떠한 이제 삶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다시 들었고 그렇죠. 트럼보라는 영화에 대해서 되게 궁금증이 생기네요. 네, 이 트럼보는 일단 그 배우가 그 브라이언 크랜스턴이라는 트럼보 역할을 한 배우가 있는데 네. 사실 영화보단 TV 쪽으로 훨씬 유명한 배우인데 달턴 트럼보는 특이한 기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쓸 때 욕조 안에 들어가서 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재현을 해내요. 그러니까 트럼보란 인물을 이제까지 몰랐던 분들이라면 이 사람이 싸워왔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어 아카데미 시나리오 작가상을 2번이나 받아요. 네. 2번 다 자기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세상 자신의 신념을 입증하는 무기로 쓰는 거죠. 그때 얼마나 크게 세상에 울림을 주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얘기 잘 들어봤고요. 트럼보라는 영화 저 요즘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거리고 있거든요. 여기저기. 그 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 네. 비행기 안에 있을 겁니다. 이동 중에 네. 한번 봐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기주 기자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2부 마무리하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다의 왈칵 들으면서 신 기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왈칵 쏟아져 내린 너의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착각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난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 밤 따스한 햇볕, 살랑거리는 바람, 만개한 꽃들로 요즘 봄이 자기 피아를 확실히 하고 있죠. 나 왔다고 알아달라는 봄처럼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 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도 기다리고 있어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종현입니다. 앞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사연 만나볼까요? 9811님 쫑디쫑디 진짜 봄이 시작됐나봐요. 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지만 저는 고3이라서 벚꽃 구경, 꽃 구경 못 가서 너무 슬퍼요. 쫑디는 꽃 구경 가시나요? 웬디 에릭남의 봄인가봐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저는 벚꽃 구경 글쎄 안 갈 것 같아요. 예. 별로 막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이제 지나가면서 보면 이제 만족이 다 되는 편이라서 예. 저희 집 주차장에 벚꽃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쁘던데요? 너무 예쁘던데. 8038님 육아에 지쳐서 그런 건지 봄을 타는 건지 잠이 통 오지 않고 눈물이 나려고 해서 무작정 차를 끌고 나왔어요. 어쩌다 보니 한강 공원에 왔는데 사람들이 꽤 있네요. 사람들이 쉬는 모습 그리고 아름다운 야경의 위로를 받고 다시 집으로 출발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힘내봐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힘내십시오. 아이고 근데 또 이제 마음이 좀 풀리셨다니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일 때 나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서 더더욱 이제 깊은 우울로 빠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빠져나올 어떤 출구를 알고 계시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힘내셔서 하나둘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요. 가끔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어떤 나만의 해소법 이런 게 있다는 게 진짜 중요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웬디와 에릭남이 함께한 봄인가봐 듣겠습니다. 웬디와 에릭남이 함께한 봄인가봐 듣고 왔어요. 9218님 쫑디 오랜만에 듣는 푸른밤인데도 여전히 감성 묻어나는 목소리 좋아요. 날씨가 따뜻해서 남쪽엔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스쿠터 타고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처음이라 무서웠는데 다행히 안전운전 무사고로 돌아왔답니다. 내일 출근인데
일 안 하고 놀고만 싶네요. 쫑디도 질봄. 신청곡은 10cm의 봄이 좋냐 부탁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꽃 예쁘게 잘 보고 오셨다고 해놓고 10cm의 노래를 봄이 좋냐. 이 노래 가사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봄 타령에 어느 정도 나도 신나 하다가도 한순간 봄 타령 좀 그만하면 안 돼? 라는 어떠한 이제 부정의 기운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이 노래가 빵 뜬 이유 아닐까 싶기도 해요. 노래 가사 진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공감할 만한 순간적으로 와 진짜 내 마음이네. 이거 내 마음이다. 이런 생각 들 만한 이제 문장들로 가득하잖아요. 네. 사람들이 이 봄 캐롤이라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나왔죠? 한 벚꽃 엔딩 나오면서부터 전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이제 파급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는 이제 어떠한 음원 사이트 생기고 그 이후에 또 이제 벚꽃 엔딩 나오고 이후에 가장 크게 유행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한 4, 5년 이제 귀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봄만 되면 달콤한 노래 나오고 봄만 되면 막 러블리한 곡들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자기도 모르게 질리신 분들이 이 곡을 많이 찾지 않으셨나 싶기도 합니다. 7331님 연애한 지 한 달쯤 되어가는데 오빠가 오늘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요. 장거리 연애인데 저를 보러 올 때마다 힘든 내색도 안 하고 고맙고 저도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정한 오빠 사랑해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 목소리여서 죄송하네요 제가. 어쨌든 사랑한다고 합니다. 7331님이 정한씨를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장거리 연애 이런 것들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장거리 연애가 힘든 게 이제 시간이 있어도 보통 있는 시간으로 보러 갈 수 없잖아요. 이게 한 3시간 남는다고 보러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장거리 연애는 그 날 정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우면 되게 순간적으로 보고 싶어 미치겠네. 자기 전에 한번 봐야겠다. 안 되겠어. 그리고 막 무작정 출발하고 막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우면. 장거리 연애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우니까 연애할 때 초기에 더 이제 안달이 나는 것 같은데 예쁘게 잘 만나시길. 이제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하셨으면은 이제부터 시작이실 것 같네요. 한 달쯤 되셨다고 하니까 더 예쁘게 오랫동안 만나시길. 5962님 갑자기 비빔면에 군만두가 먹고 싶어지는 밤이네요. 아니면 치즈 많이 들어간 햄버거라든지 이 지긋지긋한 식욕 오늘도 주먹을 힘껏 쥐고 참아봅니다. 아비치의 10 More Days 신청합니다. 쫑디 아비치 은퇴한대요. 아쉽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비치의 이제 명곡들이 참 많으니까 그 곡들을 이제 듣고 있다 보면은 한 5, 6년 지나면 다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려나? 왠지 그럴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노래 듣다가 이제 이 곡이 이제 편곡을 해야 되는 노래였어요. 아직 편곡 작업을 안 한 노래였는데 막 같이 편곡 같이 할 형이랑 얘기 막 하면서 듣고 있다가 이 곡은 진짜 신나고 좋은데 소스라든지 이런 걸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이거 되게 잘 건드려야 돼. 이거 잘못하면은 되게 이상한 아비치가 될 수 있어 라고 저한테 그랬었는데 갑자기 아비치 얘기 들으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야 멋있는 아비치면 차라리 좋기라도 하지 이거 되게 이상한 아비치가 될 수도 있어. 편곡 잘해야 돼. 그 정도로 이제 시그니처 사운드가 상당히 뛰어난 팀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표현을 되게 정확하게 해줘서 저도 딱 들으면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박유민님 오늘 여자친구랑 저희 누나랑 같이 밥을 먹었어요. 사귀고 처음 인사시킨 건데 여자친구가 누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만났는데 둘이 얘기가 어찌나 잘 통하던지 이제 제가 고생할 것 같네요. 그래도 잘 지내니 마음 편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자친구랑 이제 나의 가족과 되게 친해지면 둘이 편먹고 나 되게 구석으로 몰고 갈 때가 정말 많아요. 여러 가지 일이 싫죠.
싫다라기보다 배신감? 누나한테도 배신감 들고 여자친구한테도 배신감 들고 나 빼놓고 둘이 짝짝꿍 막 이러니까 빼놓고라기보다 둘이 편먹고 짝짝꿍 막 이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게 또 이제 사이가 좋으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유민 씨 행복한 따돌림을 당하시길. 자, 10cm의 봄이 좋냐 그리고 아비치의 10 More Days 두 곡 듣겠습니다. 10cm의 봄이 좋냐 그리고 아비치의 10 More Days 두 곡 들었습니다. 자, 사연 더 볼게요. 5954님, 날이 따뜻해지면서 부엌벽 어딘가에 개미들이 나옵니다. 4개월 정도 나오는데 몇 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돼서 올해는 이사 가야지 했는데 마음처럼 되지 않았네요. 결국 신랑과 상의 후 싱크대 상판 부분을 떼어내고 벽을 보기로 했어요. 요즘 셀프로 싱크대를 철거하고 꾸미던데 쉬워 보여도 남의 얘기네요. 아, 간절하게 이사 가고 싶어요. 하연수의 연습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개미 나오고 이제 벌레 나오고 하면 되게 곤란한데 이제 싱크대 같은 경우엔 더더욱이나 이제 청결이 좀 유지가 돼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또 어렵잖아요. 청결 유지가 이게 또 물이 있고 이제 구멍이 많은 또 장소다 보니까 그래요. 이제 관리 잘 한번 해보시고요. 저는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 정말 직접은 못 하겠더라고요. 저 손이 좀 바본가 봐요. 손이 좀 이상해요. 제가 하면 남이 하면 잘 되던데 내가 하면 좀 안 되고. 네, 어쨌든 남편분과 잘 꾸며 보시길 바라고요. 하연수 씨 노래도 있군요. 제가 아는 하연수가 맞나요? 그 배우 하연수 씨? 꼬부기 닮으신 분. 이따 꼭 들어봐야겠습니다. 4968님, 쫑디 저 오늘 가족이랑 여의도 다녀왔는데요. 구경한 거라고는 커플들밖에 없어요. 앞에도 커플, 뒤에도 커플, 양옆에도 커플, 벤치에도 커플. 정말 커플 공포증이 생길 뻔했어요. CN블루의 외톨이야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각오를 하고 가셨어야죠. 여의도라뇨. 어쨌든 가족이랑 가셨으면 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을 테니까. 근데 요즘 이 날씨에 밖에 나가면 커플들 많이 보일 수밖에 없죠. 다들 신나서 나와서 있으니까. 노래 듣겠습니다. 하연수의 연습 그리고 CN블루의 외톨이야 두 곡 들을게요. 하연수의 연습 그리고 CN블루의 외톨이 두 곡 들었어요. CN블루의 외톨이야 두 곡 들었습니다. 근데 하연수 씨 노래 엄청 귀엽게 하시네요. 노래 되게 잘하신다. 심지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신기합니다. 배우분들 노래하시면 되게 잘하시는 분들 진짜 많죠. 왜냐면 이제 발성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목소리가 또 이제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잘 들었어요. 자, 임지영님, 오늘 웨딩드레스 보러 다녀왔어요. 5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결혼을 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요즘 하루하루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예비 신랑이랑 데이트할 시간도 없고 그래도 곧 떠나게 될 신혼여행을 생각하면서 신청을 합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축하해요. 웨딩드레스. 야, 이거 진짜 얼마나
힘들까요, 고르기가?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뭐 영화 같은 한순간으로 기억이 될 날이잖아요. 정말 온 신경과 온 촉각을 곤두세워서 준비할 것 같아요. 5월 마지막 주 잘 준비하셔가지고 예쁘게 결혼하시고 그리고 예쁜 가정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지우님, 요즘 퇴근하고 한강을 달리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뛰면서 노래를 들으려니 헤드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알아봤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건 너무 비싼 거예요. 지난달에 여행 다녀와서 이번 달에 아껴 써야 하지만 결국 질렀어요. 그래도 새 헤드폰으로 노래 들으니까 기분 최고. 오늘 들은 노래 신청할게요. 박경 박보람이 부른 보통 연애. 이 노래 좋은데. 박보람 씨 목소리도 너무 좋고 박경 씨 이제 스타일도 너무 되게 세련돼서 잘 들었던 그런 노래네요. 어쨌든 자, 헤드폰. 저는 이어폰 끼고서 운동하는데 저 헤드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달리기 할 때 몸이 많이 움직이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계속 뻗겨져가지고 어쨌든 그래요. 앞으로도 이제 운동 꾸준히 잘 하시길. 날씨도 풀려가니까.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그리고 박경과 박보람이 함께한 보통 연애 듣고 오겠습니다.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그리고 박경 박보람의 보통 연애 듣고 왔어요. 박혜주님, 쫑디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는 여대생이에요. 내일 새벽에 출발해야 해서 안 자고 라디오를 듣고 있네요. 사연과는 상관없지만 토이에 그럴 때마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새벽에 출발을 하셔야 해서 이제 잠들면 혹시 못 일어나실까봐 깨 계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고 가는데 항상 예전에는 이제 못 일어날까봐 그냥 밤샐까 이런 마음에 샌 적도 되게 많은데 그럼 진짜 힘들더라고요. 가서 아니면 혹은 뭘 할 때. 그래서 1시간이라도 저는 꼭 자요. 뭐 대신 이제 알람을 여러 개 맞춰 둔다든지. 저는 그렇게도 해봤어요. 혹시 못 일어날까봐 이제 귀에 딱 맞는 이어폰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스펀지 말고 이제 귀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인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끼고 잤었어요. 혹시 중간에 빠져서 내 알람을 못 들을까봐. 그러니까 이어폰을 꼽아서 알람을 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깰 때 거의 기겁을 하면서 깨죠. 엄청 크게 귀를 울리니까. 그렇게도 한번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콘서트 공연할 때 이제 귀에 꼽는 이어폰이거든요. 저는 근데 평소에도 그걸 좀 끼고 댕겨서 제가 갖고 있는데 못 일어날까봐 그걸 알람으로 썼던 기억이 나네요. 김연두님, 내일 교생 실습 첫날이라 긴장이 돼서 잠이 안 와요. 퀭한 눈으로 아이들하고 인사하고 싶진 않은데 용기를 주세요. 에디킴의 My Lov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교생 실습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죠. 고등학교도 교생 실습 있죠.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요. 전 중학교 때 이제 교생 실습 선생님 오셨었는데 그때 되게 물론 이제 보통 선생님들도 정 많이 들고 추억이 많아지고 하지만 교생 실습은 교생 선생님이랑은 왠지 모르게 더 이제 헤어짐이 결정돼 있는 만남이라 그런가? 뭔가 더 이제 추억을 많이 만들려고 막 하는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연두 씨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아이들과 좀 교류를 많이 하셔서 이것저것 많이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이의 그럴 때마다 그리고 에디킴의 My Love 두 곡 듣겠습니다.
중학교 친구들과 떨어져 혼자 먼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 한동안 우울했거든요.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고요. 근데 막상 와서 여러 친구들도 사귀게 됐고 시간도 금방 지나서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됐네요. 시험 잘 보라고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2041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고등학교에서의 첫 시험, 긴장하지 말고 잘 보세요. 고등학생이 되는 것도 낯선데 혼자 다른 고등학교에 가신 거면 무척 우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 봄이 되고 친구도 사귀셨으니까 조금은 우울감이 가셨길 바랍니다. 처음 치르는 시험이라 긴장이 많이 되겠지만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차근차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오늘 끝곡 제이크 버그의 A Song About Love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조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